제주갑의 송재호입니다. 개인정보위원장님 좀 이어서 아까 오전 질의에 이어서 페이스북 330만 명 유출 건에 대해서 과징금 56억을 부과하셨잖아요. 64억. 예. 네네. 근데 비슷한 거 봤더니 미국에는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라는 회사가 페북 거를 선거에 이용했는데 거기는 과징금이 5조 9천억 정도 우리 네, 돈으로. 50억 불 됐었어요. 예. 그리고 유럽의 어느 나라는 또 봤더니 똑같은 건데 비슷한 건데 한 1조 한 400억 이랬더라고요. 네. 우린 그거보다 턱없이 이렇게 적어서 저는 그게 꽤 많이 부과되는 이유가 개개인의 피해액을 합산해서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100만이 넘을 경우에 1인당 예를 들면 자기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동의 없이 유출이 돼서 남용되고 이런 거에 대한 거를 다 산정하다 보니까 커졌다는 추측이 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작습니까? 지금 인용하신 페이북과 관련된 내용 중에 FTC에서 예를 들면 부과한 경우는 사실은 시빌 페널티라고 그래가지고 민사 합의금인데 그것의 산정 내용은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EU에서는 GDPR이라는 명확한 법규를 가지고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그때는 전체 매출액의 4%까지 부과할 수 있고요.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전체 매출액이 아닌 관련 매출액이 3%로 돼 있어서 저희는 사실은 좀 제약이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진선미 의원님께서 오전에 잠깐 질문하신 때 우리가 아동 청소년 여기는 조사 같은 건 해보셨습니까?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한 적은 없고요. 예전에 아동 청소년 아까 질문하셨던 것 중에 틱톡 관련해서 저희는 사실은 아동 청소년에 관련한 규정이라고 해야 법정 대리인의 동의에 관한 규정 정도만 갖고 있어서 전문적으로 제도를 갖고 있지는 못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쪽에서 예를 들면 개인정보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한 건수는 지금까지는 제가 보고받지는 없고요. 못했습니다. 그쪽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걸로 잠재적으로는 돼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예, 정혜구 위원장, 저 이사장님. 네네. 이 개인정보 우리 보호위원회와 관련해서 이게 SNS의 사회, 이 온라인 사회가 급격히 우리 이행이 됐고 개인정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졌고 그 업무 영역을 좀 명확히 하고 권오열 우리 원장님이나 문미호 원장님 아까 말씀 잠깐 하셨습니다만 굉장한 방대한 업무량이 있을 수 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사실은 연구한다는 것은 쉬워 보이지는 않고요. 경사연 차원에서 협동연구로 소위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한 저는 국가적 과제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좀 해주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주로 정부 정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데 제가 이제 들어와서 보니까 경인사연의 역할이 정책 결정 부분에 대해서 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회에도 이제 정책 결정을 하는데 우리 경인사연이 특별히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국회에서 정책 결정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연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뒷받침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뒷받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회에서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은 하겠습니다. 예. 이사장님 이게 지금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했는데 봐보세요. 우리가 제주도에 드론 특구를 했는데 그걸 마을 하나를 다 잡아가지고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제주도다 하는데 그걸 도둑질에 활용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정책, 사업, 법안이 이게 개인정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까지도 사실은 둘러보지 않고는 개인정보위원회의 업무량을 앞으로 감당해낼 수가 없을 정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혜구 이사장님하고 한번 다시 인원해서 우리 윤종인 위원장님하고 요걸 좀 경사연 차원에서 좀 이렇게 여러 연구원에서 협동 연구를 해서 영역을 분명히 해주고 또 필요한 입법사항이 있으면 어떤 게 있는지 이렇게 좀 준비를 하는 게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그렇게 한번 같이 해보시죠 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혜구 이사장님 우리 K-팝 예, 요즘은 오징어 게임
그 뉴욕의 K 스트리트에 가면은 한국 음식 뭐 차 할 거 없이 뭐 줄 서서 지금 난리라고 하는데 이게 문화산업이 소위 이제 예. 굉장한 사이 한국 우리 국위선양 경제 이 부분에서 굉장히 지금 그 촉매 선두 이렇게 나가는 건데 근데 경제인문사회연구원인데 이사회인데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인데 계속 지적합니다만 인문 분야가 굉장히 빠져 있습니다. 연구회에. 이사장님 계실 때 이 문화 관련 연구원을 좀 경사연에 소속을 시켜야 저는 협동 연구도 가능하고 앞으로 중요한 맥락으로 보이는데 그걸 좀 중점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없으십니까? 그 지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안에 부족한 부분이 그 인문사회학 분야, 학술 분야이지만 저는 지금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술 정책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경인사회 내 인문자가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 부분, 이 부분이 또 없습니다. 예. 밖에는 있는데 저희 안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술 부분이 또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인문 분야가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저희 안에 인문 분야가 채워져야 전체적으로 이제 종합적 연구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만 있으면 또 확보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국회 차원에서도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찾아볼 테니까 거기 계실 때 인문을 네네. 좀 보강해서 명실상부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되고 또 네네. 인문 분야가 뭐 다 아시다시피 중요하니까요. 그걸 그렇게 좀 애정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마지막으로 그 이사장님 계실 때 이 정부 부처가 세종에 가서 있는 연구원들, 한국행정연구원이라든가 육아정책연구원, 여성정책연구원 이런 연구원들 서울에 있는 부분들을 좀 세종에 이전하는 게 균형발전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하면 세종 쪽으로 많은 연구원들이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서울에 이제 5개 연구원이 있는데 그 부득이한 경우 통일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또 모르겠습니다만 나머지 연구원들은 세종에 각 부처가 있기 때문에 세종으로 내려와야 일도 원활하게 할 수가 있고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